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멋진 휴일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은요, 미준의 포트폴리오가 공개 업데이트 되는 날입니다. 이번 달에는요, 첫 번째 일요일이 좀 늦어졌습니다. 8월 7일이 돼서야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현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기회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 미준의 이야기는 첫 번째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준 다행 프로젝트의 업데이트 현황을 좀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로 미준 포트폴리오의 커다란 그림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미준 포트폴리오 상세 분석,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2022년 8월 7일 일요일날 보내드리는 미준 방송은요, 2022년 8월 미준 포트폴리오 업데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뜨거운 여름날 보내드리는 미준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휴일에도 미준 채널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 들어서 미준에 가입해주신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계시면요, 환영의 말씀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우리가 모두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로 들어갑니다. 미준이 운영하고 있는 다행 프로젝트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미준 다행 프로젝트는 매달 제가 일종의 기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를 도와서 미준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어스 얼라이언스라는 기획사가 있는데요. 어스 얼라이언스와 제가 이 미준의 그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만큼 지금 현재 33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33만원 그리고 어스 얼라이언스에서 33만원이라는 금액을 기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투표를 통해서 이 현재 시기에서 가장 좀 매수할 만한 종목을 골라서 매달 두 종목씩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1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한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 지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금액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이 돈이 쌓여서 그리고 또 복리의 효과를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리의 마법으로 우리의 투자 금액이 커질 때 조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좀 뜻깊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기대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미준 다행 프로젝트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금액은요, 467만 3천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수익률은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6.75%. 아무래도 2021년 11월에 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베어 마켓을 우리 포트폴리오도 함께 견뎌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플러스 6%, 아마존이 플러스 2%, 알파벳은 마이너스죠. 엔비디아 마이너스, 텔라닥이 지금 플러스 18.5%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주가만 가지고 주식 하나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지난 1년간 그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텔라닥이지만 적시에 또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플러스 18%를 보여주고 있고요. 퀄컴이 플러스 6%, 테슬라 마이너스 11, 그 밖에도 AMD, 에어비앤비, 메타 플랫폼즈, 페이팔 같은 종목이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선전된 종목은요, 매달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그 종목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17번째 투자 종목도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한 디지털 마케팅 관련 종목 5개 중에서 하나의 그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5번째 후보로 올라와 있던 알파벳이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체 6,700명의 그 분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 6,700명 중에 72%의 득표를 보이면서 17번째 종목으로 알파벳이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8월 2일 날 구매 주문 접수를 해놨거든요. 지금 제가 이 방송을 찍는 것이 사실 8월 2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포트폴리오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준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상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모든 수치는 2022년 8월 1일 주가 기준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한 달 전에 제가 공유했던 저 포트폴리오의 초라한 성적표였습니다. 한 달 전 6월 30일 기준으로 총 자산이 3억 300 정도 됐었고요. 그때 평가 손익이 무려 7,500만 원 마이너스였거든요. 수익률도 마이너스 19.9%로 정말 창피했습니다. 자,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여러분들께 제가 좀 공개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후에 제 포트폴리오의 변화 상황을 보시면 총 자산은 3억 5,100 정도로 상승을 했고요.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 2,400만 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6.6%로 많이 향상을 했고요. 자, 그래서 평가 손익의 변화를 보시면 마이너스 7,500에서 마이너스 2,400으로 약 5천만 원 이상 손실이 감소가 됐다. 그리고 수익률 역시도 마이너스 19%에서 마이너스 6.55%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좀 향상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한 달의 실적치고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렇게 수익률이 갑자기 좀 회복이 됐지만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미국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제가 삼성증권 앱에 들어가서 8월 1일 날짜로 매수 단가, 현재가, 그리고 이제 매수 금액을 달러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 말고 달러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각 주식에 대한 이 매수 단가를 알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자, 블록 같은 경우는 143.59달러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발레 같은 경우는 15.87달러죠. ASML은 578.94달러, 메타 플랫폼즈 251.93달러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옆에 보시면 굉장히 좀 소수점짜리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잖아요. 대부분 종목이. 왜 그러냐면 제가 보통 한 종목을 매수를 할 때 굉장히 좀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도 아울러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새롭게 제가 포트에 편입하거나 배제한 종목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중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다가 지난 한 달 동안 배제가 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애쉬였습니다. 애쉬를 제가 배제한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적 해자가 부족한 핀테크 그리고 이커머스 관련 종목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한 달 전에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었죠. 미존의 향후 투자 계획. 한 달 전에 제가 바로 이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도체, AI, 클라우드 섹터의 비중은 꾸준히 늘리고 이커머스, 핀테크의 비중은 감소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반등 시에는 현금의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반등을 했잖아요. 결국 신규 편입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 더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전체 포트의 수익률이 0%가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한 5%, 6%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러다가 결국 0%가 되는 시점이 올 텐데 이때는 제가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시는 ETF 있잖아요. 이 ETF를 한 주씩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달 한 주씩 정기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러한 ETF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어떠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러한 좀 재미있는 구성을 좀 시도해 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ETF들은요. SOXX라든지 반도체죠. QQQ, 스파이, 그리고 LIT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모아놓은 그런 ETF고 TQQQ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TQQQ에 투자를 하고 계신데 제가 한 달에 한 주라도 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어떠한 수익을 보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자, 어쨌든 미중 포트폴리오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0% 되는 시점이 빨리 찾아와서 이러한 ETF를 함께 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한 달간 제가 비중을 축소한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공개한 것처럼 애쉬라는 종목을 정리한 것 외에는 판 주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 비중을 확대한 종목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온세미컨덕터입니다. 온세미컨덕터를 6월 달부터 제가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7월 달에도 56
6주 정도를 추가적으로 매수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LC의 주식을 팔고 남는 그 현금을 가지고 온 세미컨덕터에 투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 6.55%, 그리고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2,460만 원 정도를 보이고 있다. 한눈에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현황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미존 포트폴리오를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금 비중입니다. 자, 지난달 제가 포트폴리오 공개를 하면서 현금 비중을 계속 좀 올려나가겠다. 특히 만약에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현금을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7월 초의 현금 비중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은 금액으로 한 4,600만 원 정도가 됐었고요. 그때 전체 유동 자산의 13.2%를 현금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8월 초에 현금 비중은 13.7%. 따라서 현금 비중이 한 달 전에는 13.2에서 13.7%로 아주 소폭 증가했잖아요. 하지만 금액을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증가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금 비율이 지금 5,600만 원 정도 구성된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도 좀 가격이 많이 오르고요. 주식도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유동 자산의 그 절대값이 커졌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제가 현금을 좀 모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2차 베어 마켓에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굉장히 좋은 상승의 추세가 보여주고 있는데 2차 하락이 온다면, 그래서 뭐 리세션에 빠져서 주가가 또 10% 20% 추락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좀 줍줍할 수 있는 그런 실탄을 준비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2차 베어 마켓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모기지 상환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투자 여건이라든지 개인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장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경우 이 현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2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키워드별 비중입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많은 종목을 좀 각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어떠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표가 제가 보유하고 있는 41개의 종목을 각 카테고리별로 나눈 거거든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EV, 전기차, 배터리, 스토리지 쪽이고요. 두 번째는 핀테크, 세 번째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 세 가지의 종목을 가지고 있죠. 메드텍이라는 것은 이제 메디컬 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랑 관련돼 있지만 테크 쪽과도 관련이 있는 그러한 종목의 5가지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세미컨덕터는 반도체죠. 제가 가장 최근 들어서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 중에 하나고요. 자, 5G IoT는 두 종목, 애플하고 알란닷컴이 있습니다. 자, AI, 인공지능은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에는 두 종목이 있죠. 우버, 에어비앤비, 클라우드, 사스도 5종목이나 가지고 있고요. 이커머스는 많이 줄여서 이제 3종목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빅데이터, 팔란티어, 그리고 어떠한 카테고리에도 들어가지 않는 어덜즈에는 버진 갤럭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 카테고리별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 자금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카테고리별, 키워드별 비중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언뜻 딱 봐도 가장 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섹터가 있죠. 21.8%의 그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 섹터는요, 다름이 아닌 AI, 인공지능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의 투자 자금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투자되고 있는 키워드는 인공지능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스토리지입니다. 16.9%를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테슬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높아진 거죠. 자,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섹터는 바로 세미컨덕터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제가 온 세미컨덕터도 추가로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비중을 좀 가능한 한 많이 확대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그런 섹터가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로 이커머스 9.1%, 아마존 때문에 비중이 아직까지는 높은 편이고요. 자, 다섯 번째로 클라우드 사스입니다. 클라우드 사스 역시도 제가 좀 가능하면 계속해서 비중을 높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하나만 더 보죠. 자, AR, VR,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 쪽에 지금
6.7%의 자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6가지의 키워드에 제가 가장 비중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키워드별 수익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좀 종목을 묶어놨잖아요. 자, 그러면 키워드별로 어떠한 수익을 저한테 안겨주고 있는지 살짝 살펴보면요. 세미컨덕터는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반등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8.64%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요. 자, 어덜즈는 버진 갤럭틱이죠. 56% 마이너스. 모바일 플랫폼도 마이너스 22%로 굉장히 초라한 그런 상황이고요. 메디컬 테크놀로지가 56.79% 마이너스. 핀테크도 마이너스 48%,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 쪽은 플러스 52%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고요. 자, 이커머스는 마이너스 22, 클라우드 사스가 마이너스 23, 빅데이터가 마이너스 24, 가상현실 그리고 메타버스 증강현실이 마이너스 34%고요. 자, 인공지능은 12.8%로 괜찮습니다. 플러스죠. 그리고 가장 좋은 수익을 저한테 안겨준 섹터는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 플러스 55.9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종목별 비중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는 좀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다 해서 41개인데 이 41개의 종목은 어느 정도의 투자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너무나 많아서요. 일단 그 서머리를 좀 보여드리면 탑5, 그러니까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에 제 전체 투자 자금의 40.9%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여러 개의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 좀 집중 투자도 아울러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탑10, 그러니까 비중이 가장 높은 10개의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59.5%다. 거의 60%의 자금이 단 10가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비중이 높은 탑20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평가 금액 기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몇 달에 걸쳐서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투자 자금의 13% 정도를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고요. 9.9%, 3위가 알파벳 6.9%, 아마존이 6.0%고요. 마이크로소프트 5.1, 온세미컨덕터 최근 들어서 이제 2달 동안 제가 좀 열심히 매수를 해서 4.8%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애플이 4.3%, 메타 플랫폼즈가 4.1, AMD가 3.0, 그리고 12자리에는 ASML 2.4%죠. 11위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2.2, 12위 소파이도 2.2고요. 차지포인트 2.2, 우버 2.2, 그리고 줌 비디오가 2.1%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1, 텔라닥이 2.0, 팔란티어 1.9, 지스케일러와 에어비앤비 1.8%, 1.7%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평가 금액이 아니라 제가 매수한 금액 있잖아요. 매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순위가 약간 달라집니다. 제가 가장 많은 금액을 투여한 매수 금액으로 하면 엔비디아가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3천만이라는 자금을 제가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테슬라는 2,300만 원 정도의 매수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3위는 아마존 2,100만 원이고요. 알파벳이 2,100만 원, 메타 플랫폼즈 2,000,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업스타트, 온세미컨덕터, 9위가 소피파이죠. 10위가 소파이, 11위가 AMD, 12위는 텔라닥, 13위 줌, 14위 애플, 15위 우버, 16위가 차지포인트, 17위 팔란티어, 그 뒤를 이어서 페이팔, 에어비앤비, 블록 등의 주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보신 그 리스트랑 약간 차이가 있죠. 왜냐면 제가 매수한 금액은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여를 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외로 또 수익률이 낮아서 이 순위 밖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여기에 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뭐 블록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종목은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종목별 수익률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제가 투자하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그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요. 좀 대략적으로 3분의 2 정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41개의 종목 중에 3분의 1은 지금 플러스를 보이고 있고 3분의 2는 아직까지 마이너스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논리는 이 종목의 그 비율, 상승 종목이 한 반 정도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이 반 정도가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의 논리다. 그리고 성장주 투자의 논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떨어지는 종목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100%에 맡겨 있잖아요.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00%, 200%, 500% 그리고 운이 좋다면 10배, 20배 정도 올라가는 종목도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다음은요. 수익률 순위로 봤을 때 가장 좋지 않은 10개의 종목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퍼시픽 바이오가 단연 1위입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81%거든요. 다행인 점은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전체 투자 자금에서 0.2%라는 굉장히 작은 이러한 보유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제가 다행으로 여기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물타기를 하시면 수익률이 낮은 종목이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타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투일리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3%, 업스타트가 마이너스 62,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마이너스 60.7%고요. 버진 갤럭틱이 마이너스 56, 쇼피파이가 마이너스 56, 페이팔 마이너스 52, 블록 마이너스 42, 텔라닥 헬스가 마이너스 36, 마지막으로 소파이가 마이너스 33%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익률 순위 탑 10입니다. 가장 효자 종목인데요. 1위는 단연 테슬라죠. 플러스 93.5%로 수익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애플이 플러스 57%, 인텔리아 플러스 44.7%, 테라다임 플러스 41%, 알람닷컴이 41.0%고요. 온 세미컨덕터가 지금 2달 전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33.9%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지금 단기간에 보여주고 있고요. 퀄컴이 플러스 22%,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20.4%, 엔비디아 14.9%, 그리고 알파벳이 12에 턱걸이를 했습니다. 14.8%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로 넘어갑니다. Catch Me If You Want 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Catch Me If You Want에서는요, 미존의 향후 투자 계획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까 합니다. 제2차 베어마켓이 발생할 경우 타겟 종목을 저가에 매수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가 아니면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만약에 주식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한 10%, 20% 더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밸류에이션은 하락하고 어닝 실적은 오히려 향상하는 종목 위주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타겟 종목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퀄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인텔리아, 퍼시픽 바이오, 엔비디아, 데이터독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뭐 이런 종목들에 지금 제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최근 들어서 반도체, AI, 클라우드, 그리고 더불어서 메디컬 테크 이런 그 섹터의 비중을 좀 올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면 이커머스, 핀테크의 비중은 축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반등이 유지된다면 제가 지금 그 모기지 대출이 다 상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모기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영국에 지금 그 모기지 론이 있는데 이 모기지 론의 그 이자율이요. 지금 5%를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납부해야 되는 모기지의 상한 금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뭐 5천만 원 조금 넘게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계속해서 베어마켓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상승장이 지속이 된다면 이 현금을 가지고 모기지를 좀 상환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아울러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의 마지막은요, 워렌 버핏 옹이 남기신 주옥 같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Wall Street makes its money on activity. You make your own money on inactivity 라고 써 있습니다. activity라는 것은요,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돈을 만드냐면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이 열심히 사고 팔면 그때 이제 그들이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돈을 만드냐? 우리는 열심히 주식을 사고 팔 때 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나서 좀 진득하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러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고 파는 그런 편인지 아니면 이 워렌 버핏이 조언한 것처럼 인액티비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